훈민정음을 누군가 죽이려고 한다. 유난히 붐비는 지하철 2호선. 강력 3반 강현석 형사는 소매치기범을 잡았다. 그들이 훔친 건 단 지갑 1개. 현석 형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소매치기범을 추궁한다. 그런데 갑자기 의문의 남자가 지갑을 찾으러 오고 남자의 공격으로 인해 현석 형사의 동료가 의식불명이 된다. 동료가 의식을 잃는 와중에도 손가락에 힘을 주고 지키고 있던 지갑. 지갑 안에는 아주 낡고 바랜 한문이 가득 적혀진 종이 한 장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민영이라는 메모지가 들어가 있었다. 현석 형사는 결심한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연세대학교 강의실. 한창 수업 중에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어떤 젊은 여성분이셨다. 현석 형사는 서민영 교수를 찾기 위해 수업이 끝난 이후 말을 건다. 조교시죠? 서민영 교수님은 어디 계시죠? 교수님을 뵈러 왔는데요. 제가 서민영입니다. 민영의 연구실로 이동하고 현석 형사는 민영에게 지갑 안에 담겨져 있던 오래된 한문 종이와 민영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보여준다. 민영은 한문 종이를 보고 심각한 표정이 되어 한참이나 할 말을 잃은 채 현석의 얼굴과 종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민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종이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세간에서 말하는 이해찬 세대는 아니지만 한문은 잘 몰라요. 이 끝에 써있는 한자 이름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이거 이씨할 때 쓰는 이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글자는 도라고 읽어요. 바로 이도라고 쓰여 있다고요. 세종대왕의 본명이 이도입니다. 그래요. 이 종이가 진짜라면 세종대왕께서 친필로 쓰신 글입니다. 강남의 유흥가 뒷골목 4층짜리 건물 5성 무궁화 성인 오락실. 의문의 남자는 검술 연습이 한창이다. 체스토. 그의 이름은 도고. 일본인이지만 하층민으로 취급받는 브라쿠민이었다. 그는 새 호적을 받는 조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 간부들의 명령으로 한문 종이와 메모를 가지고 한국으로 왔다. 하지만 소매치기를 당하고 일이 복잡해졌다. 총을 건네받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얼른 지갑을 되찾고 한문 종이를 가져와야 한다. 삐.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자 도구는 수련을 마치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야마다 이사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얼른 그 낙장 문서를 회수하도록. 그들의 목표는 하나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손과 칼에 언제든 피를 묻힐 수 있다. 인사동 골동품거리. 현석과 민영은 차에서 내려 각종 붓, 한지를 파는 잡화점과 외국인이 웅성거리는 기념품점을 지나쳐 골목 안쪽에 깊숙한 곳에 위치한 도장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정각업자 구씨는 민영과 인사를 나누고
한문 종이를 건네받았다. 이 종이에는 뭐라고 적힌 겁니까? 혹시 중요한 내용인가요? 현석은 답답한 나머지 질문했다. 민영이 너 아직 말 안 했니? 훈민정음 원류본이 바로 이거라고. 민영은 손을 벌벌 떨다 진정시키느라 양손을 부여잡았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훈민정음 원류본이 마지막 낙장이 내 손 안에 들어오다니. 아무래도 오늘 하루 만에 진품인지 확인해 보는 건 어려워 보이네. 시간이 필요해. 낙장을 놓고 갈게요. 진품인지 아닌지 밝혀주세요. 구씨는 가게 문을 닫아 걸고서 종이와 씨름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을 거듭하던 구씨는 움츠린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조심스럽게 비닐로 싼 낙장을 흰 서류 봉투에 넣고 품속에 간직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지팡이의 의지에 절뚝거리며 걷는 구씨를 도구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고 있었다. 훈민정음 원류본으로 추정되는 종이 한 장과 이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갈등을 담은 소설 훈민정음 암살 사건. 훈민정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11월의 어느 멋진 날을 함께하게 된 국어교육과 김성현입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국어교육과라는 수식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어교육과를 붙여 설명한 이유는 책 읽어주는 식탁에 준비한 책이 저의 전공 강의와 연결되는 멋진 책이기 때문에 저의 설명에 신뢰를 가지셔도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훈민정음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흔히 나란 말싸미 하면서 많이 외우고 계시는 그 구절이 훈민정음의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더 재미있기 때문에 훈민정음 암살사건 책에 관련된 훈민정음 이야기를 오늘 식탁에서 꺼내볼까 합니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긴장하며 듣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오늘 초콜릿처럼 꺼내 먹으라는 의미로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준비했습니다.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Yeah. 힘들어요. 위에 정리해둔 책 이야기 이해되시나요? 강현석 형사님과 서민용 교수님은 훈민정음 원류본을 찾고 지키기 위해 갈등을 겪습니다. 이때 훈민정음 원류본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고조선의 가림토 문자로부터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증명해주는 세종대왕님의 친필서라고 합니다. 즉, 한글이 오래된 역사를 지닌 글자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지요. 훈민정음은 어떻게,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문자일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인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궁녀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영화 나랏말싸미에서는 스님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자의 연구 반향에 따라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암살 사건의 작가는 고조선 가림토 문자에 집중하여 소설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림토 문자에서 영감을 얻어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다고 소설에서 이야기하죠. 국어교육과 전공 강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훈민정음을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하여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최만리 외 유긴의 한글 반대 상소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한글 창제의 반대 이유 중 하나가 대단히 충격적이거든요. 세종대왕 다음 왕인 문종을 아시나요? 약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왕자리에 앉아있던 문종은 한자 글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문종이 매우 학식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만드는 당시 세자로서 참여했다고 최만리 상소문에 나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혼자서 만주를 정벌한 것이 아닌 듯이 세종대왕님께서도 혼자서 훈민정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문종은 오랜 세자 생활 가운데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과거의 훈민정음 창제에 손을 담그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 궁금한 점이 수두룩합니다. 답은 훈민정음 그 책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훈민정음은 판본, 즉 여러 권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해례본, 실록본, 언해본 등이 있지요. 흔히 나랏말싸미, 뒹기게 달아 하는 부분은 언해문의 예의 부분입니다. 28글자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쉽게 익힐 수 있게 한다고 나와 있지요.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신 목적과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글자를 익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을 몰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책 덕분에 유일하게 7천여 개 문자 중에 한글이 만든 사람과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위대하다는 이유 중 하나죠. 우리는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조사하면서
무한도전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존경을 표하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 들으면서 오늘의 책을 읽어주는 식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11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준하 지코의 지칠 때면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 거기서 여긴 아주 먼 미래. 몰라보게 세상 모습이 변해도 그때의 지혜를 빌려 사는 건 여전히 자신에게 혹독해. 주변에 엄격해. 백성 위해 그렇게 매일 밤 설쳤대. 그를 가슴에 못 담고 그저 공부하려 한 점과 떳떳한 후대가 못된 게 부끄럽다. 그는 시력을 포기하며 모두 눈뜨게 했어. 난 그도 읽을 줄 알면서도 보지 못했어. 눈앞에 놓인 현실은 말야. 우린 상처난 거지 화난 게 아니야. 보고 계신다면 이걸 듣고 계신다면 실만 섞인 물음이 당신을 향했다면 yeah. 명령보단 대발의 회피 대신에 책임을 지고 보였겠죠. 통치가 아닌 보살핌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지칠 때면 시간을 건너 당신을 찾죠. 나타나줄 순 없나요? 이제 예쁨이 없어 이제 머물러줬으면 해요 이대로. 웃지마. 나의 이상 나의 영웅 나의 왕. 그 위대함에 자존심을 보치하는 나. 애민정신이 창제하는 민정음 없었다면 과연 이 가사는 어떻게 나왔을까. 나의 위상 나의 영웅 나의 왕. 나라는 사람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 화폐나 교과서에 새겨놓은 걸로 존경을 다 됐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우린 노비도 백성도 아닌 국민. 원만한 삶을 살고픈 게 꿈인 직장인 학생 반 이상 수면 부족. 이지만 아무도 외투를 벗어주지 않는 걸 이겨내야 돼. 나시 속에 홍준민이 잠재적 위인. 뿌리 깊은 역사는 우리가 버티는 힘이지. 내 자식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왼쪽 소매를 걷고 나서 얘기할 거야. 아빠보다 이번부터 먼저 공경하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지칠 때면 시간을 건너 당신을 찾죠. 나타나줄 순 없나요? 이제 예쁨이 없어 이제 머물러줬으면 해요 이대로.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니. 그간 업적에 반응되니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않은 대신 평생을 고민에 잠겨진 애진 세종이 돌돌도. 이건 힘내자는 의미로 다시 기록하는 실록. 서로 키워 위로 어깨 펴 고 고개 들어. 변화가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건 뭐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지칠 때면 시간